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캔도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오늘 영상만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눈알 뽑히는 줄 알았어요. 대본을 만들고 10개를 찍고 정말 고된 작업이었는데 채널 운영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매일 20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죠. 근데 아주 큰 의미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그런 얘기를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미쳤다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쳤다는 얘기는 자신의 상식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데 저는 세상의 기준과 사회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3시에 일어난 것 자체가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유튜브 영상을 20개 정도는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들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게 저에게는 저의 기준으로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람들의 얘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마이웨이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길을 갑니다. 제가 오늘 영상 10개를 만들고 그리고 뉴스캔 스터디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오늘은 10분도 못 쉬었습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컨디션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모든 작업들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걸은 걸음수가 659걸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700g도 안 되는 움직임으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영상과 뉴스캔 작업 그리고 스터디 작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알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드려보면 앞으로 부자뉴스 채널에서 1, 3영상 이상이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봐야 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영상을 찍을 거고요. 9시 전에 업로드 될 겁니다. 왜냐 장 시작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찍고 올리고 그리고 점심쯤 오늘 장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찍으려고 합니다.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또 장 내용을 정리하는 영상 이렇게 3편을 찍을 겁니다. 1일 4영상, 5영상이 될 겁니다. 미친 짓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주식 컨텐츠를 하면서 저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무모한 도전이자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전을 오늘 할 준비들을 끝냈고 내일 하루 쉬니까 내일 쉬면서 다른 영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부자뉴스 3영상에 최소 3영상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돈 벌면서 즐겁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정리해 드리면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왜 정보가 돈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금융부터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친해져야 될 건 네이버 증권에 매일 들어가는 겁니다.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제가 자료를 정리해 드리니까 뉴스캔을 구독하시거나 보자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하실 필요가 없을 테고요. 오늘 장은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8월 PCE 둔화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고 유럽 주요 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이어갔죠. 중국으로 자금 이탈이 되었고요. 그리고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수급 공복, 수급 공백 우려 속에서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개인은 1조 1천억이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1조가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거는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쪽 자금 이탈 부분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이틀째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반도체 업황 우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고요. 그리고 중국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권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선물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삼성전자 52주 신저가는 저는 누군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더더더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았어요. 오늘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닥 역시도 오늘 1.3%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자금 이탈이라든가 연휴를 앞둔 수백일 수급 공백
이런 우려 속에서 빠졌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엔캠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유비온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왜 유비온은 상한가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35억 규모의 교육 플랫폼 개발 고도화 및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체결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급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DYD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특징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다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중국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런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화장품 테마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HL 사이언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 의약그룹과 우술 조인트백 중국 시장 독점 판매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사모펀드가 경영 참여 소식 속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주식 분할 절차를 마무리했고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식 분할 얘기 드렸죠. 한 주에 500원 하던 액면가를 1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발행 주식 수는 5배가 늘어났고 주가는 5배 저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분할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성이 높겠죠. 그리고 유통 주식수 증가, 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면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헝성그룹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따 스터디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중국 부양책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스터디를 하시거나 그리고 뉴스캔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활성화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 기대감 지속 속에 국내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따 스터디 때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포인트들을. 그러면 향후에 그런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포인트 맞춰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아이입니다. 오늘 17.75%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역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서 화장품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큰 힌트를 하나 드려볼게요. 중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왜 화장품이 상승하는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와 연결된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태용로직스 오늘 17.35%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항만 노조가 총파업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일이죠. 내달이 다음 달이 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이렇게 파업이 있으면 어디 섹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항만 파업 소식이 들어오면 정보를 또는 부자뉴스에서 보게 되면 이 섹터를 매수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항만 노조가 파업한다. 쉽게 조선주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내용들을 스터디 때 심오하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다음은 진 매트릭스입니다. 오늘 16.2%가 상승을 했습니다. 차세대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유효성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오늘 16.15%가 상승했습니다. 일단 패션, 의류, 테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강민준 대표 사임이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랩지노믹스 국내 최초 미 클리아랩 4개 확보 임박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더 테크놀로지 오늘 15.51%가 상승을 했는데요. 사업 다각화 그리고 수익성 창출 사업을 위해서 타 법인 주식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닉스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을 했고요. 첫날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스터디에서는 공모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드릴 겁니다. 다음 스페코입니다. 오늘 14.55%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암살 속에서 중동 확전 우려가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 방위산업 전쟁 테마가 형성됐겠고요. 그 덕분에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중국 부동산 활성화 정책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 속에서 중국 알리페이와 합작 운영 지속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건설 13.15% 상승을 했습니다. 최대주도 이마트 동사 주식 공개 매수와 자발적 상장 폐지 추진 소식 속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게 있습니다. 뭐냐? 주식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면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스터디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자발적 상장 폐지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시면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스터디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컬러레이 오늘 12% 상승했습니다. 역시 중국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에서 화장품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 태성입니다. 오늘 11.75% 상승했습니다. 이건 뒤에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냐? 주간 수익률에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LG 오늘 11.43% 상승을 했습니다. 뇌졸중 AI 진단 솔루션이 미국 진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힘씁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퓨처캠. 오늘 9.76%가 상승했습니다.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FC705가 국내 이상 임상 실험 중간 결과를 논문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맥스트 오늘 9.67%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 차세대 안경 시제품이 있는데 오라이언이 공개 수에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면서 지속적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CXI 9.2%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활성화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에서 국내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생명자원. 자, 힌트를 여기서 얻으시면 됩니다. 특징주에서. 자, 항만노조가 1일에 총 파업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료, 음식 이런 업종들이 테마가 형성되고 상승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특징주 잘 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죠. 특징주만 잘 보시오. 특징주만 잘 보셔도 급등을 지속하거나 이제 상승이 끝났구나라는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간 수익률을 보여드리죠. 주간 수익률에서 제가 코멘트들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다음은 대성 하이텍. 저는 대성 하이텍만 생각할 때마다 그룹 뭐죠? 대성이 있던 그룹. 그 그룹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 대성이 생각이 납니다. 빅뱅. 감사해요. 빅뱅도 기억도 안 나네. 자,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암살 속에서 중동 확전 우려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방위산업, 전쟁, 테마가 형성됐고 테마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다음은 참 엔지니어링. 오늘 7.79%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에 OLED 패널을 채택하면서 중소형 OLED 시장이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다음은 C큐브 오늘 7.4%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킨 자료에 뭐라고 적어놨고요. 스터디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특징주. 오늘 특징이 뭐가 있었나요?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스캔 자료를 보실 때. 일단 오늘 특징주 뭐가 있었죠? 여러분 들으면서 정리하신 게 있다라면 계속 반복해서 어떤 게 나왔죠? 오늘 특징주에 대한 핵심들 정리해 보잖아요. 하면 중국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한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 말했고 그리고 화장품 테마가 상승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큰 틀로 또 어떤 게 있었냐? 항만 노조가 1일 총 파업을 하죠. 그러면서 물류 테마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뭐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못 느끼셨나? 이렇게 스터디나 이거 할 때는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항만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대하면서 봐야지. 자, 운임도 맞고요. 운임도 맞지만 오늘 여기 테마에서 큰 상승에서는 나오진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사료, 음식료 업종 테마가 급등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뭘까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암살 속에 중동
확전 우려가 있으니까 방위 산업 전쟁 테마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고 그다음 돈 되는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요렇게 배치를 했죠. 오늘 시황을 정리해 드리고 특징주를 보신 다음에 돈 되는 뉴스를 볼 수 있게 해 드리고 내일 일정에 대한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강세 업종을 보여 드립니다. 이거만 보셔도 충분해요. 내일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주 보실 때 아마 진호 님이나 몇몇 분들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주를 보시고 그 안에서 오늘 큰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뽑아보시면 됩니다. 자, 진호님한테 또 이거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자면, 진호님은 이렇게 특징주에 나온 거에 대해서 9월 30일 특징주는 크게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한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테마, 그리고 중동 확전 우려 속에 방위산업, 전쟁 테마의 상승, 그리고 뭐죠? 항만 노조, 파업 속에 어떤 테마가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제 머릿속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자, 뉴스캔을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스캔을 볼 때 이렇게 보신다라는 형태의 양식지를 만들어 봐도 되겠죠. 진호님이 양식지를 만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보는 입장에서 난 이렇게 정리했다가 있으면 제가 양식지를 만들어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보는 사람이 효율이 다를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의 수익률들을 또 따로 봐도 되겠죠. 사실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수만 가지를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에게는 사람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저는 무조건 돈을 벌게 해드릴 자신이 충분히 넘칩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이제 상승률을 보시죠. 연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상승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개미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몇 천만 원의 수익을 그리고 억 단위 수익을 얻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달려보시죠. 첫 번째로 일주일 수익률 49.18% 상승한 종목입니다. 바로 DYD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채무 미지급 문제 관련해서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기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DYD가 채무 미지급 문제로 채권단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대 주주과 경영권 유지가 불투명해지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최대 주주 변경. 자, 보세요, 여러분. 채무 미지급 문제가 최대 주주가 잘 운영한다는 걸까요? 잘못 운영한다는 걸까요? 자, 네, 맞죠. 쉽게 생각해요. 잘못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DYD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채무 미지급 문제로 채권단과 갈등을 심화시킨 최대 주주의 경영권이 문제가 되고 최대 주주 변경은 새로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입니다. 자, 만약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받아갈 수가 있겠죠. 제가 특징주 정리해드린 것과 실질적으로 특징주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더 심오하게 얘기할 때는 그 정보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 주간 50.85% 상승한 종목입니다. 앞에 특징주에서 나왔었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메타 플랫폼,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시제품을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증강현실, 사업 성장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R 솔루션 개발업체 맥스트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약 167억 했습니다. 자금 조달을. 그래서 150억 원을 전환사채 상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자,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 조달한 거를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시장이 평가받을까요? 부정적으로 받을까요? 오늘 정말 깊이 있게 가고 있는데요. 자, 주가를 보면서 얘기 드린 게 훨씬 나을 거예요. 2022년 11월에 3호로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때 전환가가 11,000 얼마였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하락해서 전환가를 7,731원까지 낮췄습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봐야 보이겠네요. 쭉쭉쭉 흘러왔거든요. 현재 주가가 3,000원이죠. 그러면 전환사채 투자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맥스트는 유상증자한 해서 전환사채 상환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전에 말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중에 약 9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 150억 원을 채무 상환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R&D에 투자하거나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돈을 못 갚아서 유상증자를 해서 상환을 했어요.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던 주가가 지금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1955원까지 떨었어요. 그랬던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가느냐?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26일에도 올랐지만 이게 캘리포니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커넥트 2024라고. 차세대 여기서 차세대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살펴보니까 100g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무게가. 이 오라이언을 통해서 AR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메타 인공지능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크 저커버가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커버그가 메타 최고 경영자가 넥스트의 오라이언 제품이 스마트폰 다음으로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AR 산업 성장에 기대감이 커집니다. 오라이언이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넥스트라는 기업을 기억하시고 뉴스캔에서 어떻게 정보들이 제공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 90%가 모르는 또는 95%가 모르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정보의 가치를 모르고 흘려보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뉴스캔 그리고 금수저 스터디의 가치를 아시고 그 가치에 걸맞게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주간 수익률 51.8% 종목입니다. 바로 영풍재지입니다. 잘못 가져왔네요. 죄송해요. 자, 실시간에서 바로 고칠게요. 자, 다 작업을 해놓고 이미지를 안 바꾼 거라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한 주간 51.8% 상승한 종목입니다. 바로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오늘 5%가 하락을 했지만 스튜디오 미르의 상승을 한번 보십시오.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스튜디오 N 그리고 토에이 애니메이션 이렇게 3개사가 글로벌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를 공동 기획 개발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 계약 MOU를 체결하고 3사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다고 해요. 네이버 웹툰에 뭐 고수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탤런트 고수 말고 고수라는 웹툰이 있나 봐요. 그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고수가 제가 한참 봤던 만화 그 작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정우 작가를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한참 만화 볼 때 문정우 작가가 저도 만화책 보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류기훈, 문정우 작가가 합작해서 만든 무협 웹툰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5년부터 6년 동안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했고 최상위권에 유지된 인기작이라고 합니다. 인기작이라고 해요. 이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여러 나라에 서비스되면서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14억 회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3사가 고수 IP, 고수라는 웹툰 원작의 IP를 활용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서구권 그리고 뭐 글로벌 포함해서 애니메이션 시장으로 팬덤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토에이 애니메이션 낯설죠. 근데 저와 비슷한 세대라면 드래곤볼 하면 우와 할 겁니다. 저는 안 봤지만 원피스 하면 우와 할 겁니다. 이런 대형 IP 기반으로 글로벌 히트작이 다수인 일본 애니메이션 기업입니다. 충분히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2225원 했던 주가가 단시간 이렇게 급등을 해서 4,090원까지 갔겠죠.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주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57.56% 상승한 종목입니다. 바로 태성입니다. 자, 우리 태성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죠. 11.7% 작다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조금 더 넓혀서 보면 더 달라지실 겁니다. 태성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합이래. 복합 동박 그리고 글라스 기판 사업 요걸 바탕으로 외형 성장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는 아까 최근 기준으로 5배 정도 그리고 기간을 넓혀서 1년 정도로 바라보면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태성은 인쇄회로 기입한 우리 제가 PCB라고 하죠. 생산하는데 필요한 습식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태성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PCB 외주 생산, 그리고 PCB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세라믹 브러쉬 이런 걸 판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아요. 외국인들이 쭉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실적도 보시면 좋겠죠.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겁니다.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꽤 커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한 100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태성이 현상, 식각, 박리 이런 공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 제조에 필요한 핵심 전처리 공정을 턴키로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면서 삼성전기라든가 LG 이노텍이라든가 BH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PCB 업계 1위 펑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PCB 제조업체에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사업 부분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신사업을 추진했죠. 그 중에 유리기판 관련 사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유리기판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보의 조각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태성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겠죠. 태성은 제가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태성의 글라스 기판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스터디와 뉴스캔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거니까 그 부분만 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 72.69% 상승한 종목입니다. 바로 헝형그룹입니다.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소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추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상한가 오늘 상한가만 기록했다라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219원에서 392원까지 쭉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